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우리 혐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혐오라는 말이요, 이게 그렇게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었어요. 원래 우리나라에서 뭐 혐오스럽다 라는 말이 있기는 했지만 다른 쉬운 말이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이 혐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됐습니다. 최근에요. 자, 2022년 10월 10일 이틀 전이죠. 이때 여러분 잘 아는 카이스트,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죠. 카이스트에서 교수랑 학생들이랑 구성원들이 모여서 차별, 혐오를 금지하는 선언문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를 보면요, 혐오라고 하는 게 그냥 어떤 구체화된 내용이 아니고요, 모든 종류의 차별과 혐오를 금지한다 이랬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땐 이건 되게 위험한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혐오라는 거는 우리가 혐오를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저기 조두순이란 사람이 어린아이를 성폭행하고, 그죠? 그리고 징역을 살다 나왔죠. 그 사람은 우리는 혐오하면 안 되나요? 그런 건 혐오해야 돼요. 뭐 그 사람을 혐오하는 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죗값을 치르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혐오해야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니까. 혐오하는 거는 사람들이 안 하게 될 테고, 그러니까 그런 행동은 혐오하게 가르쳐야 되겠죠. 자, 어쨌든 혐오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일반화됐습니다. 지금은. 자, 그러면요, 우리 혐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우리 사회에서 그거를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얼마 전에요, 우리 신당역에서 이게 아마 2022년 9월 한 10 며칠일 거예요. 14일인가? 그래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신당역에서 영무원이 있었는데, 남녀예요. 영무원 둘, 남녀. 근데 한 사람이 남자였고 한 사람이 여자였는데 그 남자가 이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따라다니다가 거절하니까 살해했습니다. 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자를 찾아가서. 자, 이런 거를 우리가 흔히 스토킹 범죄라고 하거든요. 싫다는데 계속 따라다니다가 살해하는 거. 근데요, 한겨레 신문에 9월 17일자 한겨레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기사 제목이 이겁니다.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면 무엇이냐? 신당동 앞 역 앞 추모 물결,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그 기사 제목입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이 얘기를 듣고 좀 이상했어요. 나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 기사를 읽고 혐오라는 단어의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몹시 싫어하여 꺼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요, 스토킹하고 이런 의미하고는 전혀 맞을 수가 없어요. 연결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그죠? 몹시 싫어하여 꺼리면은
그걸 스토킹하는 사람은 없죠. 꺼린다고 돼 있잖아요. 꺼리는 사람을 누가 스토킹하죠? 이상해요. 그죠? 자, 그리고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9월 19일에 또 한겨레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스토킹 112 신고 10명 중 7명은 여성 점점점 하고 전형적인 젠더 폭력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이 얘기 듣고도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개물림 사고 읽죠? 개물림 사고는요, 이건 10명을 보면요, 피해자는요 10명이 다 뭐죠?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개물림 사고는 이 10명 중 10명의 피해자가 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이 논리에 따르면, 얘네들 논리에 따르면 이거는 전형적인 인간 혐오고요. 이거는 인간 폭력이에요. 그죠?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요새는 하도 말을 만들어내니까 뭐 나도 만들어내죠. 뭐.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요, 프레이밍이라 그래요. 프레임이라고 하면은 어떤 액자의 사진 틀 뭐 이런 것도 프레임이죠. 그러면 이거는 프레이밍이란 거냐면 어떤 사건이 이런 거 사건 딱 일어났을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틀 안에 가두는 거예요. 이 틀은 뭐죠? 여성 혐오라는 틀 안에 가두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계속 이 틀을 가지고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대중들한테 인식을 시키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혐오받고 있다, 뭐 이런 인식을 만들어내요. 근데 만들어내더라도 좀 맞는 데다가 대서 만들어내야죠. 이거는요 무리수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꺼리는데 누가 스토킹을 합니까? 그죠? 자, 우리 여기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혐오라는 단어가 굉장히 정치화되어 있어요. 프레이밍을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자, 진짜 혐오받는 대상이 누군지를 내가 이제 가르쳐 줄게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요, 많이 잡으면 한 25%예요. 최고치였을 때.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몇 퍼센트겠어요? 75%가 되겠죠. 그러면 기독교는요, 소수입니다. 실제로 기독교인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25%라는 생각 안 해요. 기독교인들은요, 자기 기독교가 믿는다는 거 요새는 말하기도 굉장히 주저하게 돼요. 두려워요. 마치 동성애자가 커밍아웃 하는 거 그럴 때 느끼는 두려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뭐 요새는 전도하는 거는 뭐 진짜 큰 용기가 아니면 힘들고요. 그럼 우리도 소수예요. 그런데요, 기독교는 보호받나요? 아니에요. 그리고요, 기독교에 대해서는 혐오가 난무해요. 온갖 인터넷 뉴스 댓글을 보면요, 무슨 독이다, 제가 차마 말을 못하겠는데 동물을 사용해서 무슨 독,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나쁜 말이잖아요. 그죠? 동물에 비유하는 거니까 사람을. 오히려 뭐 이런 말은요, 그냥 동물은 안 들어가요. 그냥 색깔이에요. 이거는 색깔. 근데 어떤 종교인을, 특정 소수 25% 종교인을 이런 말로 혐오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기사가 한 줄도 안 납니다. 그죠? 왜일까요? 왜냐하면은 정치화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특정 집단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예요. 이 특정 집단은 뭘까요? 여성, 노동자, 그죠? 그리고 장애인,
성소수자. 그죠? 자, 그러면 모든 종류의 차별과 혐오를 금지하려면 이것도 금지해야 돼요. 이 단어도 못 쓰게 해야 돼요. 그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내 생각에는 이런 단어는 예외가 됩니다. 이런 단어는 써도 돼요. 왜요? 기독교는 혐오하는 사람들이니까 혐오받아도 마땅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우리도 기독교 혐오에 대해서 누가 그러면은 너 혐오야, 혐오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기독교 전파하는 거,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는데 싫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들의 논리대로라면 너 이런 말 듣기 싫어하는 거는 기독교 혐오야. 끝까지 들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죠? 우리는 신사적인 사람이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나라에 만연한 혐오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